제가 이 책을 쓰면서 가장 의식했던 독자분들이 한국 독자분들입니다. 처음 미국 책을 출간했을 때도 주류사회에서만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재미교포분들께 반드시 홍보를 해야 된다고 미국 출판사한테 그랬습니다. 한국에 이렇게 오게 돼서 정말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김주혜 작가입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소설가가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대학에서 미술사학을 전공했는데요. 졸업하고 나서 제가 원하는 대로 출판사에 입사해서 월급쟁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인종차별과 성차별 이런 것을 못 견디고 결국은 2014년 초에 제가 사표를 냈죠. 그러고 나서 프리랜서로 굉장히 심한 생활고를 겪으면서 나도 작품 활동을 해봐야지 되겠다. 나도 편집자만이 아니라 작가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출판사에서 알게 된 조디 칸이라는 분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그분이 제 에이전트가 됐습니다. 그분이 처음에는 단편소설을 많이 써오라고 그러다가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5년 말쯤에 제가 그 당시에 너무나도 배가 고픈 처지였습니다. 사실 그 달 월세를 내고 나면 그 다음 달 월세를 못 낼 처지였어요. 조디 칸님한테 언제쯤 단편 모집을 낼 수가 있을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조디가 이러는 거예요. 주혜, 나는 네가 정말로 소질이 있고 장래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 너의 커리어를 키우려면 단편 모집으로 데뷔할 수 없고 지금부터 장편 소설을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낙담해서 마음을 가다듬으려고 동네에 있는 Fort Tryon Park라는 공원에 가서 조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눈꽃이 막 핀 나무들을 보니 마음이 가라앉고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는데요. 그렇게 새로이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설경 속에서 어느 사냥꾼의 모습이 환영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호랑이도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장면들을 품에 안고 곧바로 집에 들어와가지고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책이 바로 지금 작은 땅의 야수들이 되었습니다. 그때 서문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프롤로그가 20페이지 정도 됐는데 그것을 한 자리에 앉아서 단숨에 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읽고 계시는 그 책의 프롤로그는 그날 제가 처음 쓰기 시작한 그대로입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그 수천 개의 설화, 호랑이 이야기, 옛날 이야기들을 안 읽고 자랐다면 작가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독서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그런 한국의 전통 옛날 이야기들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여러 가지를 읽었는데 그 중에서 주인공은 당연 호랑이였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야수들이 무척 많은 종류가 살았는데요. 이리, 여우, 승냥이, 표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즐비했는데 그 중에서도 야수들의 왕 호랑이를 우리 선조들은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저는 선조들이 호랑이를 그렇게 아낀 것 때문에 자연을 사랑하게 됐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같은 작은 땅에서 이렇게 커다란 포유류와 인간들이 같이 공존할 때는 위험한 점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직접 국가에서 호랑이 소탕 사냥을 하기도 하고 민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전 예술작품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호랑이는 너무나도 익살스럽고 사랑스럽고 용맹하고 은혜를 갖고 지혜를 갖고 있고 이런 친근한 존재입니다. 그런 점이 저한테 한국의 철학을 많이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호랑이가 자연스럽게 주인공이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등장인물이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예, 이거 제가 그런 제목을 만든 천재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그 천재가 제가 아니고 저의 에이전트 조디 칸님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사랑과 시간이라고 하려고 그랬습니다. Love and Time. 왜냐면 제가 톨스토이 이런 사람들, 거장들을 좋아해서 뭐 War and Peace, 전쟁과 평화 이런 식으로 Love and Time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분이 그런 거는 안 된다고 그러셨고요. 그거보단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고서 제안하신 게 혹시 Beasts of a Little Land 어떠냐고 하시더라고요. 작은 땅의 야수들. 이게 사실은 이 책에서도 일본인 장교가 하는 말에서 따온 겁니다. 그 일본인 장교가 굉장히 난폭하고 잔인한 악질적인 인간입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는 그는 한국인에 대해서 어떤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어떻게 이런 작은 땅덩이에서 일본에도 없는 이런 용맹한 야수들이 번성할 수 있었는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야수들은 물론 우리의 한국 호랑이입니다. 하지만 상징적으로 봤을 때 그건 바로 우리 선조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비결을 말씀드리자면요, 사실은 자부심입니다. 다 긍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갖고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9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한국 이민자 가정들이 그런 긍지 이런 거가 없었고, 사실은 주류 사회에 빨랑 진입하라고 가정에서 영어만 쓰게 했습니다. 자녀들을. 영어 이름 준 것은 물론이고요. 영어 빨랑 배우라고 한국어를 못하게 합니다, 부모들이. 근데 저희 집은 그것과 반대로 집에서 항상 한국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언제나 김주혜를 고수했고요. 책 안에서도 뭐 창씨개명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름을 섣불리 이렇게 바꿀 수가 없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어쩌면 제 경험에서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거든요. 우주주의 지혜해, 우주의 지혜 이런 거. 흔히 볼 수 있는 Mary, John 이런 이름이 아니고 저만의 고유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것. 한국 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한국어가 너무나도 우수한 언어입니다. 체계적이고 정감 있고 정말 여러 면으로 훌륭한 언어인데, 이런 우리의 문화유산을 쉽게 여기지 마시고 영어만큼, 영어보다 더 자랑스러워하고 더 구사를 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가장 의식했던 독자분들이 한국 독자분들입니다. 처음 미국 책을 출간했을 때도 재미교포분들께 반드시 홍보를 해야 된다고 미국 출판사한테 그랬습니다. 주류 사회에서만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제가 한국 소재로 한국 책을 썼는데 당연히 거기 사시는 한국 분들께서 이것을 읽어주시고 그쪽에서 응원을 받길 바랬던 겁니다.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나도 뜨거운 사랑을 저한테 보내주셨고요. 정말로 격려가 많이 됐습니다. 저같이 이민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이방인으로서 겪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사람은 이 한국 독자분들이 이 책은 한국 사람이 쓴 게 맞다, 미국인이 쓴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사실 그 많은 상처가 다 치유됐습니다. 무척 많은 힐링을 하고 갑니다. 마음속으로 큰 절을 드리고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